알아차리는 건 예. 그 몰입과는 좀 반대되는 거 같은데 그런 반대되는 건가요? 몰입은 하나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예. 이제 몰입이 뭐 중요하다 내지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라라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거를 따르면 안 되는 건지. 몰입은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는 아닌 겁니다. 몰입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몰입 상태면은 불편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즐겁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나쁩니까? 그런데 몰입을 좋은 거라고 할 수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 몰입 상태는 항상 대부분 어떤 집착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집착하면은 일상생활이 피폐해지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일종의 중독 같은 현상이 돼요. 즉 몰입의 중독은 마약의 중독과 비슷해요. 현실에서 자꾸 그쪽으로 도피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현실은 불편이 계속 경험되는데 몰입 상태면은 그런 것이 알아지지 않고 잊혀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서 그쪽으로 도피하고 싶어지고 즉 그것이 계속 그런 상태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집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나머지가 몰입 상태 아닌 나머지가 끔찍하게 느껴지고 점점 더 괴로워져요. 이러니까 이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입은 좋은 점은 몰입 상태에 있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몰입 상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몰입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부할 때 몰입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알아차린다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그 공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이 마음작용입니다. 기억작용입니다. 공부를 내가 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결과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가령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좋은데 대학교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활용될 때 되면은 별로 성적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바로 몰입 방식의 암기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가령 어떤 많이보험으로 해서 이것이 컴퓨터로 말하면은 하드웨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램에만 이렇게 있어서 즉각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응용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보는 어떻게 보면은 관념을 시험 보는 데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시험 잘 보려고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삶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살려고 공부를 합니까? 근데 실제로는 시험에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삶에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가령 그러니까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맨날 해야 돼요. 응용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몰입 방식으로 하는 그 공부는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공부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했죠. 공부 짓는다 할 때 공부라는 것은 단지 보이는 그대로가 이것이 공부인 거예요. 학교 공부나 그 공부나 똑같은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공부를 시험 잘 보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인 거예요. 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공부를 하는 것이 시험 잘 보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만 잘 보지 시험에만 좀 도움이 될 뿐이 삶에 가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병신이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바보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데려다 놔도 공부 잘했다는 사람 데려다 놔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시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그래서 성적 좋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삶을 잘 산다 또는 삶에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다 일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보이는 그것은 보이는 경험입니다. 보이는 이 경험은 반드시 조건이 되면은 그 경험은 기억의 기억작용, 즉 생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면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컴퓨터의 램에 잠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보인 것은 반드시 조금만 되면 기억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한다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래서 오쇼 라진이 씨라는 사람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오쇼 라진 씨는 대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요. 그 사람은 항상 시험 볼 때 다른 애들은 막 5분 전에 1분 전에 막 초치기 하려고 막 하는데 오쇼 라진 씨는 항상 그때는 바로 호흡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이 딱 나오면은 딱 질문이 일어나면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이렇게 알아지면은 바로 기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보여진 경험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보여진 경험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기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즉 어떤 것을 묻는 물음이 딱 일어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경험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이치, 기억의 이치인 거예요. 기억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을 내가 하려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그렇게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공부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공부는 내가 하는 내가 없는 거예요. 즉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연기작용, 정신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가장 바로 도의 상태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시험 볼 때도 당연히 내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의 점검.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입점. 아까 도의 점검을 하면은 기억이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은 바로 기억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몰입으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 자기 자신이 그때는 몰라도 굉장히 피곤함을 오히려 느껴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서 하고 나면 나중에 녹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알아지는 이 도의 점검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없이 이완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이러면은 오히려 훨씬 힘들지도 않고 공부 효과가 훨씬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 몰입이라고 하는 상태는 사실은 이 공부에 쓰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몰입은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이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몰입입니다. 뭔가를 잊고 싶을 때, 지금 경험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잊고 싶을 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이 그때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몰입은 아까 마약 중독과 같이 결국에는 그것이 이 독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부도 이 몰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몰입은 가령 서울대 어떤 교수가 황농 예. 이 몰입이라는 말을 그 사람만이 쓰는 말입니다. 이 뭐라고 그럴까? 그 황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몰입이라는 것은
오히려 도라고 하는 상태와 같은 것인 겁니다. 그걸 황 교수님은 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몰입은 사실은 진짜 몰입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외에는 보여도 보이는 줄 모르고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는 것이 몰입입니다. 몰입 상태는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영문 교수의 농문?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몰입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인식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인식되는 데 대해서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서 맛보여주는 과정에서 그 답이 스스로 찾아지는 이 과정을 몰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상에 빠지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경우는 뭔가 지금 이 순간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즉, 다른 데 몰입이 되지 않으면, 다른 데 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데 빠지지 말고 이 문제가 계속 알아지고 있는, 인식되고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몰입이 그 삼매랑 비슷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몰입 삼매가 있고, 몰입되지 않는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삼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찰나 삼매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도라고 하는 것은 중도, 도,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찰나 삼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찰나 삼매는 삼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이 순간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의 충실한 상태, 요것 외에 없는 상태가 삼매인 거예요. 이게 집중이라는 거고, 요것이 바로 요것만 딱 본다면 요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요것은 찰나죠. 왜냐하면 보이고 이것은 사라지는 것은 찰나생 찰나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란 어떤 거냐 하면은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미지에 이 이미지가만 알아지고 있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몰입이 될 수가 없어요. 몰입이 되려면 어떤 몰입이 돼야 되냐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상징해서 그 이미지만 알려고 하는 상태가 돼야 몰입이 돼요. 또는 어떤 생각에 온전히 몰두가 돼야 몰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무아지경으로 춤에 빠졌다. 또는 절을 갖다 절에 몰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을 한다. 예를 들면은 춤을 춘다라고 하면 춤추는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느낌이 그 느낌이 있는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는 절대 몰입이 되질 않아요. 근데 춤춘다라고 하는 전체 분위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즉 생각에, 느낌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느낌도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느낌, 우리가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데 푹 빠졌을 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온통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이런 상태를 사마타 삼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도라는 것은 바로 이파사나 삼매인 거예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몰입이 될래야 몰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찰나, 그것이 있는 순간에 그것만 알아지는 상태, 이것을 찰나 삼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요것이 집중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집중하려고 하면은 이미 없어진 건데,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아지는 그대로 표현이 집중인 거예요. 우리나라 수행자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빨리어로 집중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대상과 알아진다라는 건 뭔가 알아진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붙은 상태 이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은 붙은 상태는 찰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미지에 빠져 있을 때만이 계속된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실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집중이라고 할 때, 이 집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공부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원리의 터득, 이치의 터득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미지, 생각 속에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에 의해서 어떤 선입관이 없이 그 경험에 의해서 터득되는 것이 이치인 거고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또한 그냥 가장 편안하게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라는 이 상태였을 때 시험 볼 때도 시험이 그냥 잘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은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답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문제를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를 2번, 3번 한번 읽어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단지 문제를 잘못 읽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글자를 맨날 읽어도 다르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선입관도 없이 보이는 그대로 해서 질문을 정확하게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럼 그냥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야만 한 번 보인 경험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모든 문제가 시험 보는 문제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집중한다는 것은 말이 몰두고 집중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 보면서 몰두가 뭡니까? 딴 생각 안 하는 거죠.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결국 빠져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공부가 엄청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황 교수님이 말하는 몰입은 그런 몰입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바로 도라고 하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오히려 거기에 가까운 겁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러한 상태의 경험을 통해서 문득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문득 해결책이 일어나는 이 경험을 바로 황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도라는 상태는 딴 데로 빠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도라는 상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가장 충실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도라는 상태인 거예요. 즉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빠져들지 않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빠진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도라는 상태가 아니면 보이면은 항상 생각으로 빠져들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빠져들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집중이다, 몰입이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또는 이 용어를 써도 가령 서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황 교수님은 자기의 경험을 결국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누구든 도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또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매일 경험되고 있는 것이 도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 착각이 없으면 원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착각이 없으면 그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